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국내 게임사들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2023년 북미 유럽을 겨냥을 해서 PC 콘솔 게임의 출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공 가능성 그리고 향후 국내 게임사들 주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급락하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우려,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경기 침체가 될 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게임 회사들은 그러한 매크로 변수에 이렇게 좀 영향을 적게 받고 또 게임이 흥행하면 경기와 무관하게 실적이 크게 또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 하락기에 게임주들이 많이 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게임 산업에 대해서, 게임 종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 NC소프트의 TL, 넷마블, 펄어비스, 네오이즈, 국내 어떤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2022년 하반기 그리고 2023년에 이렇게 PC 콘솔에 게임을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는 모바일 게임 그리고 장르적으로는 MMORPG 위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PVP, 그러니까 서로 이제 플레이어들 간의 어떤 싸움으로 게임이 이제 좀 재미를 주는, 그래서 그 게임에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를 해가지고 상대편에게 이기는 그런 이제 쾌감을 주는 페이 투 윈 모델, 그러니까 돈을 써서 상대편을 이기는 재미를 주는 게임 위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과금을 많이 지나치게 이제 게임사들이 이렇게 유도를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NC소프트 앞에서 트럭 시위하고, 지금도 막 판교에서 트럭 시위하고 그러죠. 그러한 이제 페이 투 윈 모델이 이제 국내 유저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시작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바일 게임 MMORPG의 가장 큰 시장인 이 중국 시장이 판호를 통해서 계속 국내 게임들의 진출을 막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는 이제 안팎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고, 거기에 대한 이제 타겟책으로 PC 콘솔, 사실 콘솔 게임은 국내 게임사들에게 굉장히 좀 어떤 문외한적인 어떤 장르였는데, 이쪽 게임에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유럽 시장을 저희가 이제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북미 유럽 콘솔 시장은 하드웨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를 제외한 순수 소프트웨어 시장만 약 65조 원, 35조 원, 합해서 한 100조 원 대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거의 모바일 게임 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또 성장도 2016년부터 이제까지 한 15% 성장을,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해왔고, 향후에도 8% 성장을 하고 할 예정인, 할 전망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PC게임 시장도 각각 7.6조 원, 8.3조 원으로 이제까지 한 8% 성장을 했고, 향후에도 한 3%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PC게임 시장은 국내는 이미 인터넷 보급이 어느 정도 오래전부터 좀 높은 보급이 됐지만, 북미 유럽은 2015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좀 인터넷 보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PC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인프라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좀 좋아졌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은 PC 게임 시장이 역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북미 유럽은 계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한 번도 제대로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콘솔 게임 시장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건데, 이게 다행히 콘솔 게임하고 PC 게임하고 이제 경계가 굉장히 좀 모호해지는, 그러니까 서로 컨버전스가 되는 이제 상황이라는 게 국내 게임사들에게 되게 좀 유리해진 상황인 것 같고,
보시면은 이 그림처럼 이제는 하나의 게임을 뭐 컴퓨터, PC로도 접속을 하고 모바일로도 접속을 하고 콘솔 기기를 가지고도 접속을 하는 이러한 어떤 게임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콘솔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패키지를 이렇게 CD를 구매를 해서 하는 게임이 됐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그냥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받죠. 그리고 그 콘솔만의 어떤 장점이 있었죠. 근데 이제 PC가 워낙 그래픽 카드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 콘솔에서의 어떤 화려한 그 그래픽을 PC에서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개발자 이 게임 회사 입장에서도 얼리언 엔진 4라든지 이러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PC, 콘솔, 모바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어떤 환경 인프라가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콘솔과 PC가 굳이 별도의 어떤 장르, 플랫폼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융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콘솔은 사실 혼자 하는 게임이었죠. 근데 지금은 혼자 절대 안 하죠. 멀티플레이라고 해서 콘솔을 가진 사람들 또는 PC 게임 하는 사람들하고 연동을 해서 그 안에서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지는 그런 게임들이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콘솔의 대표적인 회사 EA의 매출액을 보면 이러한 이 게임 패키지 판매량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 멀티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매달 월정액을 지불을 하는 이 매출은 끊임없이 이렇게 높은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거의 이 멀티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 매출이 기존의 이 게임 패키지를 팔아서 발생하는 매출보다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매출은 PC 게임에서의 어떤 전유물이었던 아이템 구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운로더블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요러한 콘솔이 아닌 PC에서 주로 매출이 발생을 했었던 게 이제 콘솔에서도 주 매출원으로 자리를 잡게 돼서 이제 그 PC 게임과 콘솔 게임이 거의 이제 서로의 어떤 장단점을 공유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 게임 회사들은 PC 게임을 워낙 오래전부터 잘 만들어왔던 개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한국 게임사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게임사들이 사실 프리 투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은 공짜지만 거기서 이제 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뭐 이러한 어떤 이 수익 모델로 그동안 굉장히 큰 돈을 벌어왔는데, 이렇게 콘솔 게임도 PC 게임화 된다라면 한국 게임사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고, 제가 이제 PC 온라인 게임을 한국 게임사들이 잘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에도 뭐 스팀에서 최다 접속 PC 게임 순위 3위, 5위 다 한국 게임이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매출 기준으로는 한국 게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을 정도로 PC 게임은 사실 한국이 전 세계 넘버원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멀티플레이가 이렇게 콘솔에서 일반화 된다라면 MMORPG의 어떤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게임사들이 기존의 어떤 스포츠라든지 슈팅, 레이싱 위주였던 콘솔 게임에서 이 MMORPG 장르가 새롭게 이 콘솔 게임의 새로운 장르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와중에서 가장 그러한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한국 게임 회사들이기 때문에 한국 게임 회사들이 이러한 어떤 변화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어떤 이 게임 시장의 변화 때문에 올해 M&A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딜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블리자드 인수라든지 소니,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드는 소니가 이제 콘솔이 아닌 PC 게임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같은 어떤 일맥상통하는 맥락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게 사실 그냥 단순한 저의 개인적인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 5개 게임사들의 북미 유럽 상반기 매출 합계가 한 1조 정도 되는데, 요게
벌써 44% 전년 대비 상승을 한 숫자고요. 매출 비중도 26%, 20%에서 26%, 6%포인트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세계 3대 게임쇼라고 하는 독일의 게임스컴에서 피해 거짓이 한국 게임 최초로 그 3관왕에 등극을 했는데, 이게 사실 콘솔이라는 장르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 게임사에게는 굉장히 좀 생소한 장르인데, 이제 뭐 국제 게임쇼에서 이렇게 상까지, 그것도 3관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한국 콘솔 수준이 올라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K 컨텐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이랄지 뭐 기생충이랄지 뭐 한국 콘텐츠가 지금 글로벌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BTS랄지 이제 게임도 뭐 이러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유저들한테 이제 한국 게임에 대한 선입견들이 이제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비용 측면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게임 회사들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게, 뭐 매출도 좀 좋지는 않았지만 비용 측면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게임사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서 막 연쇄적으로 연봉 인상을 크게 하면서 그 전년 대비 38%의 그 1인당 임금이 상승을 했는데, 올 상반기에 보시면은 인건비 증가율이 5.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내 1000개 이상 사업체들 평균 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임금 인상 추세가 상당히 좀 둔화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내년에 좀 북미 유럽에서 어느 정도 좀 매출이 좀 나와 준다라면, 뭐 비용은 작년처럼 많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이 늘게 되면 이익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게임과 다르게 콘솔 게임은 처음부터 뭐 많게는 70불, 50불, 그러니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에 돈을 일시에 지불을 해야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국내 게임은 좀 해보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유료 아이템 구매를 안 하면 그만인데, 콘솔 게임은 구매를 하기 전에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게임이 나올 때 수백 개 게임 중에 이 게임을 고르려면은 이 게임의 어떤 뭐 전작이 좀, 그러니까 시리즈 게임을 좀 많이 사는 이유가, 전작이 이제 좀 재밌었던 굉장히 흥행을 했던 명성이 높은 뭐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 게임을 개발을 한 개발 스튜디오가 좀 유명한 개발 스튜디오거나, 아니면 이 게임을 개발한 메인 그 프로듀서가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유명한 뭐 프로듀서인 경우인 거나, 뭐 그런 게임을 보통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유명한 그 국제 게임쇼에서 수상을 한 작품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전문가의 어떤 평가를 받은 뭐 그런, 그러니까 저희도 영화를 고를 때 보통 비슷하잖아요. 유명한 감독, 유명한 배우, 그리고 뭐 어떤 수상. 영화는 좀 뭐 상 받은 게 좀 재미가 없긴 한데, 게임은 좀 뭐 그 작품성, 게임성에 대한 어떤 좀 참고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래프톤을 추천을 드린 이유가, 일단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이제 12월 2일 날 나오는데, 이 글렌 스코필드가 메인 PD인데, 이분이 만든 데드 스페이스라는 이 호러 슈팅이 굉장히 글로벌리 뭐 600만 장이 팔린 것뿐만 아니라, 이 호러 슈팅에 대한 어떤 좀 새로운 어떤 레전드처럼 게임을 이렇게 그 유저 고정충들을 이렇게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새로 나오는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글로벌리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러 슈팅 게임이라는 게 사실 바이오 하자드가 1억 1000만 장이 팔릴 정도로 굉장히 좀 넓은 그 이 고정 팬층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데드 스페이스 나온 지 한 10년이 된 이후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나온 거라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좀 높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콘솔이 뭐 저희 국내 게임사가 상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좀 취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외 게임사들 스튜디오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그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라는 데에서 뭐 그러니까 직접 해외에서
해외 개발자들이 해외에서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러한 문화적 장벽, 그러니까 이제 북미 유럽 개발자들의 감성, 북미 유럽 그 게이머들의 감성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좀 높은 벽을 좀 넘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타이밍도 요 12월 2일이 좀 이렇게 타이밍도 좀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게 이 코로나 기간에 트리플 A급 콘솔들이 이렇게 출시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상 좀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흥행이 많이 실패를 했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아블로 4나 오버워치 2 이런 것들이 좀 출시가 지금 원래 뭐 올해 작년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왔거든요. 딜레이가 되면서. 그래서 이 좀 트리플 A 콘솔에 대한 어떤 좀 그 빈 그 공백을 좀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좀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소니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판매량이 좀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킬러 콘텐츠로 좀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좀 꼽고 있는 상황이라 그 소니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할 예정이어서 좀 뭐 콘텐츠나 뭐 장르나 뭐 개발자나 뭐 마케팅 측면에서 좀 굉장히 흥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존 게임 매출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요게 좀 어느 정도 좀 흥행이 된다라면 원 IP로서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도 좀 해소되면서 실적도 같이 올라가면서 좀 새로운 변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올 한 해 좀 많이 빠졌던 주가를 많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오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콘솔을 선택을 할 때 뭐 그 수상 여부가 또 중요한 그 판단의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스컴에서 좀 수상을 받았는데 이게 수상을 받았던 그 직전 해 수상을 받았던 엘든링이 보시면은 1,700만 장인가요? 어마어마한 좀 판매량을 좀 보인 바 있고요. 그리고 게임스컴에서 수상했던 작품들이 보시면 굉장히 다들 뭐 흥행 실적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그 이 네오이즈의 이 피해 거짓도 최소한의 좀 그 판매량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오이즈는 좀 더 편안한 게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한 200만 장 정도 되거든요. 제가 근데 200만 장이 아니어도 제가 한 130만 장으로 실적 반영을 했는데 목표 주가가 그 아주 64,000원으로 현 주가 대비 한 2배 가까운 목표 주가가 나오더라고요. 이 실적 기준으로 해도.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뭐 제가 추정한 130만 장이 아니라 실제 시장 기대치인 200만 장, 300만 장, 뭐 400만 장 이렇게 좀 시장 기대치를 초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주가는 아예 업사이드 폭이 좀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소울 라이크 장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매니악들 위주의 어떤 장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좀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밥은 굶어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상의 어떤 판매량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웹보드 게임 그 베팅 한도가 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좀 풀리면서 7월부터 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거 외에 뭐 고양이와 스프도 실적이 좀 9월 이벤트 이전 이후 모두 좀 실적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뭐 3분기 실적도 좀 좋을 것 같으니 실적 좋은 데다가 새로운 신작 모멘텀 대신에 그 피해 거짓은 내년 상반기라서 조금 모멘텀은 뒤에 있지만 어찌됐든 그 기간 동안에 기대치는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C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페이 투 윈 모델의 이제 욕을 가장 많이 먹었던 회사 중 하나 넥슨하고 인데 지금 이제 많이 좀 개과천선을 해서 그러한 좀 비즈니스 모델을 최대한 지양하고 뭐 서구 게임들처럼 페이 투 윈이 아니라 페이하지 않아도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모델로 좀 많이 변화를 좀 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로스트 아크가 전 세계 MMORPG를 좀 많이 흥행을 시켰죠. 그래서 이 NC가 제일 잘하는 MMORPG가 이제 콘솔에서도 조금 익숙해지는 어떤 시장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그 새로운 콘텐츠로 좀 나오게 되면 북미 유럽 유저들이 좀 꼭 콘솔이 아니어도 PC로 하면 되니까 요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길드워 1, 2를 통해서 글로벌리 1600만 명의 유저를 그 PC에서 그 확보를 했던, 그래서 누적으로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국내 게임사 중에선 북미 유럽 PC 게임에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나올 TL 요 게임에 대한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동안에 좀 많은 그 좀 비난을 받아서 이 NC의 모델에 대한 좀 그 회의를 많이 좀 가졌고 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그 개선책으로 리니지가 아닌 새로운 IP 그리고 페이 투 윈 모델이 아닌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 그리고 장르도 또 새로운 장르들을 계속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또 변화의 가치가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보면서 그 북미 유럽 콘솔 PC 게임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게임사들의 뭐 대표적인 어떤 좀 기대주로서 크래프톤, 네오이즈, NC소프트를 추천을 드리고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